네, 오늘은 1960년대 예장이 교단 연합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통합이 우리 교단이 1969년에 WCC 활동을 다시 복귀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과정까지 1959년 분열부터 1969년 WCC 복귀까지 그 10년간의 역사를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10년간의 역사가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우리 교단이 그 에큐메니칼 교단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1950년대 장로교는, 한국 장로교는 4개 교단으로 분열이 됩니다. 고신 분열은 신사참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기독교 장로회의 분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 선교사, 평양신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신학에 대한 새로운 흐름인 적인 신학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이제 기장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 합동의 분열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장로회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박형룡 박사가 삼천만환이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가 지원해서 비축해뒀던 돈을 장신대에 토지를 싸게 불화해 주겠다고 하는 그 브로커에 속아서 그 돈을 행정 미스로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교장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형룡 박사를 따랐던 박형룡 박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한국 복음주의 협회 출신의 목사들, 즉 NAE라고 부르는데, NAE 그룹이 박형룡 박사를 다시 복권시키려는 운동을 하면서 교회 전반에 에큐메니칼이 주도하게 되면 한국 장로교회는 신신학, 자유주의, 그다음에 용공, 단일교회로 간다. 이렇게 정치적인 공격을 하면서 모든 노회가 에큐메니칼과 NAE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통합 측에서 보는 기본적인 분열 이유였고요. 합동 측에서는 그것보다는 한국 장로교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보수 신학이 있었는데, 그 보수 신학을 지켜가려고 했고, 에큐메니칼 측은 에큐메니칼 신학 WCC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단은 둘로 분열됐다. 이렇게 합동 측은 이 분열의 문제를 신학적인 이유로 제시하면서 분열의 정당성을 확보해 갑니다. 통합 측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물론 신학적 견해가 있었지만 그것이 교단 분열을 일으킬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결국에는 교권을 놓치게 되니까 교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교단이 분열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합 측의 입장입니다. 여하튼 1959년 대전 총회에서 교단은 크게 분열이 됐습니다. 연동 측과 승동 측으로 분열이 됐는데, 연동 측은 훗날 통합이 되는 거고요. 승동 측은 훗날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59년 통합 측에서는 WCC 탈퇴를 결정하고 통합과 합동 사이에 재연합 운동을 한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또 통합과 기장 사이에 연합운동도 2차례 정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다 성공하지 못해서 1969년 제54회 통합총회는 WCC 복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을 하게 되는 목적은 장로교 연합운동의 과정과 논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뭔지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기장, 통합, 합동, 고신 이 4개 교단은 전부 교단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교단이 교회 일치와 연합에 헌신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각각의 교단은 이 연합운동을 정치적으로 사고했지 이것을 본질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또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앞세워서 이걸 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과정과 교훈을 후대에 남기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크게 제1차 대연합운동은 59년에서 60년 초창기 분열 직후에 연동과 승동으로 있을 때 연합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고요. 승동과 연동이 연합하지 못하고 통합과 합동이 이제 생긴 다음에 통합 측의 소장 목사는 그럴 바에야 우리가 기장하고 합치자. 이제 그런 운동이 1961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통합과 합동의 이제 재연합운동 2차죠. 이것이 1961년에서 63년까지 진행이 됐고, 그것이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예장에서는 교단을 합치는 것은 힘드니까 교단은 그대로 두고 장로교 연맹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일치하고 연합하는 운동을 하자 하는 연맹체 운동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뭐 이것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968년에 가서 통합합동의 이제 재연합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실패했고 WCC 복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승동과 연동이 1959년 9월 총회에서 분열되니까 승동 측과 연동 측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당수의 중도축이 있었습니다. 그 중도층이 중심이 돼서 갈라진 두 개의 교단을 연합하자, 재연합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 이 세 개의 선교회도 교단이 갈라지면 안 된다, 화목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던 이 ICCC의 칼 맥킨타이어가 한국을 내한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승동 측에 12만 불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원했던 목적은 갈라진 승동 측을 이제 ICCC에 이제 가입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칼 맥킨타이어가 이제 들어와서 이 돈을 지원한 겁니다. 그러던 차에 형식적으로는 12월 달에 연동, 승동 이 세 개 선교회가 화해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이 승동 측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동 측 분들 중에 많은 수가 이제 호남 지역에 또 있었거든요. 호남 지역에도 많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승동 측 지지자들이, 그래서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이제 그 호남 지역을 선교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동과 연동이 갈라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렇지만 남장로교 선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ICCC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WCC를 용공 자유주의 단일교회로 몰아가는 ICCC의 악질적 중상에 유감을 표한다. ICCC와 관련된 교회를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남장로 선교회가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9년 12월 말에 연합의 조건을 발표하는데 연동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WCC가 신신학이나 영공이나 단일교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 오해가 있다. 그렇지만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총회는 동연합회를 탈퇴하기로 한다. 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연합을 하더라도
ICCC 노선을 따를 수 없다. 그리고 ICCC의 맥킨타이어를 초청해서 그 사상을 선전하게 한 자는 이 통합총회의 총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ICCC는 절대 배격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합하는 총회가 60년 2월 달에 이제 총회를 열어서 이제 연합을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승동 측은 이런 입장입니다. 총회 분열 책임자인 소위 불신임안을 제출한 자와 연동해서 집회를 조직한 사람들은 45회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서로 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미 이제 배제한 거죠. 그리고 신학교가 지금 통합 측으로 와 있으니까 이 통합 측 재단 이사 변경한 것을 다 취소해라. 그리고 현재 그 장로교 교장설인 계일승 씨를 취소하고 이사장 안두아 선교사를 파면해라.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 재정 사용한 것을 이제 정지하고 신학교 돈을 양측의 명의로 이제 공탁해라. WCC를 탈퇴하고 WCC 적 운동을 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WCC 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국 NCC와 관련된 그런 이제 한국 NCC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동 측을 지지한 선교사들은 이제 사과해라. 그리고 성명을 내서 사과해라.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을 승동 측이 요구한 겁니다. 요약하면 연동에서는 WCC 탈퇴하겠다. 그런데 ICCC하고 관계를 좀 정리해라. 이런 입장이고, 승동은 우리는 신학교의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교장, 교수, 이사장 전부 해임하고 파면해라. 그리고 WCC만 탈퇴해서는 안 되고 미국 NCC, 한국 NCC 운동도 중지해라. 그리고 선교사들은 사과해라. 이제 이런 입장을 요구한 거죠. 연동 측의 요구는 절대로 연동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1차 장로교 연합운동은 왜 실패했는가? 첫째, WCCC 자금이 들어오면서 승동 측이 내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승동 측이 받은 ICCC 자금으로 총회 신학교 이제 그 건물도 이제 준비를 했고 내부 정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승동은 이제 재판에 소송을 해서 이 장로회 신학교 그것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진실하게 이제 나오려는 그런 입장이 전혀 이제 없었죠. 자, 이 나덕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승동 측에 가서 부총회장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나덕환 목사는 이제 승동 측에서 나와서 다시 연동 측으로 통합 측으로 이제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덕환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승동이 연합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이제 판을 깼느냐? 승동은 변호사 말을 듣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제 자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하면 신학교, 전국교회 재산까지 다 승동 측 소유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사회정치상 총회의 그 성수 문제상 승동이 법대로 이길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승동 측이 이제 오해하고 있었다. 이런 입장을 나덕환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동과 연동의 연합이 깨지고 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립 측이 있죠. 양쪽에 어디도 들어가지 않았던 중립 측이 이제 연동과 연합을 합니다. 승동 측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승동의 일부, 아까 얘기했던 그 나덕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승동으로 갔던 상당수의 세력이 이제 또 연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선교회,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가 또 이제 연동을 지지하죠. 이렇게 해서 1960년 2월 강신영 목사님이 심무하던 세문안교회에서 이 세 개
4개 그룹이 이제 연합을 해서 총회를 조직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합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통합총회 안에는 연동측, 중립, 승동회 일부, 세계 선교회가 다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가 통합측 총회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선교사들은 전부 통합측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그 기독권고에 나왔는데 이제 승동 측이 이제 그 연동 측을 이제 재판에다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서울 그 재판 이제 그 서울에서 열린 그 재판 결과 이제 승동 측이 패소하고 이제 연동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 장로회 신학교를 만들 때 그 재정이 어디서 왔느냐? 거의 100% 선교사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통합 측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그 합동 측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연합운동은 실패했고, 자, 그러고 나니까 서울 지역의 통합 측 안에 이제 소장파 그룹 중에 상당수는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 입장은 통합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합동 측과 연합은 이미 안 된다.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장하고라도 기독교 장로회라고도 통합하자, 연합하자. 그런 운동을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합교단 안에도 한국신학대학교, 지금의 한신대죠. 한국신학대학교 졸업자들이 상당수가 서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통합측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장 측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기장 측에서도 좋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합하자.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정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960년대부터 자기가 이제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폭로한 그런 기사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크리스천 신문의 기사를 보면 1961년 12월인데 ICCC가 이제 한국에 어떻게 이제 분열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결교를 분열시켜가지고 예장과 기장, 그러니까 예성과 기성으로 성결교가 분열되죠. 이때 ICCC가 예성 측에다가 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교 성결교단을 만들었어요. 예수교 성결교단에다가 이제 ICCC가 돈을 지원한 겁니다. 김치선 목사는 성경장로회를 이제 만들었죠. ICCC 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단도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침례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안대벽 목사에게 또 ICCC가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 측에 있었던 김윤찬 목사와 박병원 목사가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자, 박병원 목사는 훗날 이제 호원교단을 만들어서 합동 측에서 또 교단을 분열합니다. 그 다음에 ICCC 한국 사무실을 또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이 이제 전부 WCC를 용공으로 또 WCC를 비판하는 조직의 이제 가장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뿌리가 또 한국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WCC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의 뿌리가 이제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김치선 목사 같은 사람은 ICCC로부터 또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나와가지고 대신교단을 만들죠. 대신교단.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합동 안에서도 여러 등 이제 ICCC로 인한 분열입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고신이 합동과 합쳤는데 다시 분열을 해서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환원이라고 하죠.
고신이 다시 분립해 나간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합동 측이 통합하고 다시 합치자. 이것이 무슨 현실성이 있었겠어요. 본인들의 이제 교단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러니까 2차 연합운동도 사실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합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통합교단 내부 안에는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진영을 지지하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그룹이 있었고요. 경상북도와 이제 서북을 중심으로 한 교단 연합 촉진파, 교단 합동 촉진파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북과 서북을 중심으로 한 교단 합동 촉진파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이고,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소장파는 세 개의 교회와 함께 가자, 이런 이제 조금 이제 열린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통합교단 안에는 처음부터 다양성이 존재한 겁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교단이 출발한 겁니다. 통합교단 안에서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NCC를 탈퇴해서라도 합동과 다시 합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구제일교회 그 이상근 목사님이라든지 통합 측에서 이제 이목 목사님, 이분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합동 측의 이제 인물들과 만나서 다시 합치자, 이런 군부를 뗀 겁니다. 이럴 때에 합동 측에서 40명 목사의 이름으로 합동 결의문을 내고 전국 통합교단으로 일단 이 결의문을 우편을 발송합니다. 근데 우편 내용이 굉장히 이제 건강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합치고 싶은데 장로 통합 측 안에서 NCC를 탈퇴하지 않아서 우리가 합동을 못한다. 그러니까 NCC를 탈퇴하면 우리가 교단 합칠 수 있지 않겠냐. 자, 이렇게 문서를 다 보낸 겁니다. 이거는 통합 측 총회하고 합의해서 보낸 게 아니라 합동 측 총회가 우리 교단으로 직접 문서를 보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교단의 지도자들이 볼 때, 자, 이거는 49회 총회를 앞두고 우리 통합교단을 분열시키려는 합동 측의 계책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총회장이 이제 강신명 목사님이었는데, 강신명 목사님은 지역교회가 이제 자중해라, 이런 공문을 전국교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상근 목사님은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는 합동측 교단이 굉장히 많죠. 근데 대구 안에서 평신도들 사이에 합동과 통합을 다시 합치자라는 운동이 요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합동 촉진론을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박정용 박사에게 신학교 교장직을 양보하자, 그리고 교단 합치자, 이런 입장이었고, 교단 일치를 위해서라면 에큐메니즘을 우리가 양보하고라도 교단을 합치자. 자, 그런 입장을 이제 이상근 목사님은 갖고 계셨어요. 이러니까 보수 쪽에서 우리 교단 안에 보수 측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또 우리 교단 안에 에큐메니칼 라인은 또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 그러지 말고 기장과 다시 합치자. 그리고 장로교 연맹체를 만들자. 교단 합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연맹체를 조직하자.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이제 강신명 목사님이에요, 사실. 그래서 강신명 목사님은 기장, 합동, 이제 지도자들과 같이 만나서, 자, 우리가 연맹체 만들자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합과 기장은 호응을 했지만, 합동과 고신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자, 이 연맹체 구상도 사실은 이제 실패합니다. 이제 1967년 장로교 이제 세 번째 연합운동을 보겠는데요. 1967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967년에 가서 교단 재연합을 이제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신명, 김세진,
안광국, 주로 이제 총회장 지내신 분들이죠. 또 합동 측에서도 이환수, 김윤찬, 박중정,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사실 이분들 다 친구거든요. 통합합동이 사실 다 같이 신학에서 같은 신학을 공부했고 다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네. 그래서 모여서 다시 한번 이제 교단 연합을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배경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갑자기 이분들이 이렇게 나섰을까? 1967년 총회를 앞두고 한국 장로교단 안에는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 장로교회가 이제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신앙 고백서는 칼 바르트주의를 강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화해론으로 풀어낸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어떤 이제 그 사회 참여 입장도 신앙 고백서 안에 받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장로교회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자, 이 미국 장로교회의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해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구원론이면 구원론이지 어떻게 구원론이 화해론이냐, 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한 거죠. 성서 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화해론이고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비판적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합동 측과 교단 재연합하자 다시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 측 안에서는 WCC 재가입하자라고 하는 안이 이제 또 나온 거죠. 보수적인 흐름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같이 가야 한다는 두 가지 흐름이 항상 다양성을 가지고 공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합동 측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서북 출신들이 교권을 오랫동안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인사들이 자, 우리는 시노드를 만들겠다. 여러분, 원래 장로교는 4개의 치리회가 있어요. 당회가 있고요. 노회가 있고 주 단위로 무슨 주 있죠? 우리로 얘기하면 도죠.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도 단위로 이 대회, 시노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노드가 모여서 총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처음 출발할 때 시노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로 직접 가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노드가 없는 거죠, 한국 장로교는. 그런데 이 지방의 인사들은 도 단위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단위로 그러니까 시노드를 만들어서 총회의 독점을 막겠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주의의 팽창을 막는 방법으로 재연합운동을 추진한 거예요, 합동 측에서.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새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통합 측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니까 자, 그거를 보수 진보 진영 논리를 사용해서 이 통합 측을 분열 의도를 가지고 교단 재연합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 내부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이제 경상북도 쪽에서 이 보수 신학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합동 측과 이 시노드 대회로 연합을 하겠다. 자, 그러고 막 이제 나오니까 몇몇 개 이제 지역에서 호응을 한 겁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이제 호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 측 교권도 자, 총회는 살려야 되니까 합동 측과의 재연합 운동을 하자고 호응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거예요. 자,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통합 측 안에 이제 에큐메니칼 지도자들도 그럴 바에야 에큐메니칼에 재가입하자라고 하는 이제 맞불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67년도에 각 지방에서 지방마다 교단을 재연합해라, 통합, 합동, 합쳐라 이런 요구 집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7년 7월, 8월, 9월, 12월 어간에 전남 지역, 전북 지역, 경북 지역, 여기는 이제 서울 지역, 그다음에 이제 영남 지역 이런 지역에서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이제 앞장을 서서
교단 합쳐라. WCC 재가입을 반대한다. 미국 장로교의 그 신앙 고백서를 비판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제 보수적인 운동들이 강력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1967년에 제3차 통합합동 재연합운동이 추진하게 되는 정치적인, 이념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이제 새 신앙 고백서를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장로교 안에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동 측과 재연합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이 합동 측에서는 교권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지방주의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를 무력화시키고 지방 단위로 시노드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총회를 운영하는 이제 그 교권의 입장에서는 그 지방주의의 팽창을 막는 방법으로 교단 재연합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새신앙 고백서 논쟁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통합 측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을 보수 진보 진영 논리로 이제 확대를 해서 분열을 유도하는 그런 정치적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 내부에서도 이제 보수주의 신학 수호를 위해서 합동과 이제 신호들을 연합하자 이런 대화가 나오니까 통합 안에서도 교권 측 입장에서는 재연합운동에 호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통합 안에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WCC 재가입으로 이제 맞불을 놓게 되는데 사실상 이 WCC를 재가입하자고 하는 주장은 합동 측하고 재연합하자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발표했던 새로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사실은 옹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7년에 그 보수 입장을 가진 분들의 움직임으로 양측에서 특히 이제 경상북도, 경상남북도,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연합 운동에 대한 촉구 운동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68년에 와서 양쪽 교단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죠. 근데 그 소위원회의 핵심 멤버는 주로 이제 증경총회장들입니다. 합동 측에서는 이제 이환수, 정규호, 노진현 이 세 분이 나왔고 통합 측에서는 이제 이태준, 나덕환, 이상근 세 분이 나와서 이제 그 모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 원칙을 만들어요. 이 그 소위원회가 우리는 순수한 성서적 신앙을 지키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칼빈 정통주의 신학을 고수한다. 먼저 이런 입장. WCC 탈퇴를 재확인하고 그 직속 기관에도 대표 파송을 중지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WCC와 관련 있는 기관에도 대표를 보내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NCC를 개편해서 교회 수에 비례해서 선택권을 갖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NCC 입장에서 보면 무례한 요구인데, 예를 들면 이제 통합 측도 한 표, 기장도 한 표, 이렇게 동수의 그 총대표를 갖는 거거든요. 에큐메니컬 운동은. 근데 교단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표를 더 많이 갖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는 다른 형제 교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2년 후에 탈퇴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본국에서 임명을 해와서 한국장로교회의 회원이 되든지 아니면 언권위원으로 남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그 다음에 선교회 보조비는 총회로 이관해라. 근데 사실은 이 선교사들과 우리 한국장로교 총회 사이에는 협력 맺어놓은 게 있어요. 협력 관계. 그래서 그 협력한 조건에 따라서 돈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보조비는 다 총회로 이관해라. 그러면 선교사들이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고 신학교는 쌍방에서 동수를 조직해서 신학교를 개편하자. 이런 입장으로 합동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합동 원칙에 대해서 통합 측 안에서 이제 상당한 거부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통합 측은 WCC는 탈퇴했지만 아시아 기독교 연합회라든지 제네바에서 있는 교회와 사회 대회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그 대표들이 이제 참여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그동안에 맺어왔던 감리교, 기장, 구세군, 복음교단, 이 다른 모든 교단들하고 원수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는 아무 권리를 행사하지 말고 현지 교회에 경제적 지원만 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당시에 장신대는 정규대학이었고, 이 총신대는 비인가 학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거 다 통폐합해서 새로운 이사회를 조직해서 쌍방 동수로 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노회를 중심으로 소장파들이 이제 반발합니다. 이런 원칙으로 합의하면 통합 측 안에서 교단이 분열된다. 이거는 합동하고 합치려다가 통합이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경 총회장들이 이제 1968년 2월 달에 영락교회에 모였습니다. 한경직, 전필순, 강신명, 이창규, 이기혁, 김영모, 김광현, 김세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총회장 연명으로 증경 총회장 연명으로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선교사와 선교비 문제는 우리 한국교단 총회와 미국 장로교 총회 사이에 약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선교비를 받아서 쓰는 건데 이런 약정을 다 위배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합동 측하고 합동하려다가 우리 교단 내부 분열되겠다. 자, 이러면 안 된다. 자, 이런 건의서를 제출한 겁니다. 미국 연합장로교도 이제 거부 의사를 표명합니다. 왜? 선교비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총회 대표, 선교사 대표가 나와서 합의해서 협동사업부를 만들어서 재정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총회로 다 재정을 넘겨라. 자, 교단 합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졌는데 선교사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2월 23일에 총회장 총무 서울지역 중견 목회자 모임들이 모여서 합동 측이 그동안 우리를 향해서 용공 신신학으로 이제 WCC를 비난했는데 그거 취소해라. 그 다음에 칼빈 정통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건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다. 차라리 칼빈주의 5대 원리로 고쳐라.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장로교 12신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NCC를 교회협의체로 바꾸고 한 교파가 3분의 1 이상의 그 총대권을 가지면 안 된다. 선교부와는 상호 약정서를 지켜라. 신학교는 단일 이사회를 구성하지만 총신과 장신이 따로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단일 신학교로 이제 가야 된다. 자, 이런 입장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통합 측 안에는 이런 이제 내홍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소위원회, 통합 측 대표와 합동 측 대표가 모여서 만든 합동소위원회는 합동 절차와 세칙을 만듭니다. 두 총회가 합칠 때 59년 분열 전으로 우리가 다시 환원한다. 그리고 합동 원칙에 의해 WCC와 NCC에 대해 연구 지도하며 2년 후에 다시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선교회 관계는 대표를 뽑아서 선교부와 교섭한다. 신학교 합동을 위해서는 현재의 이사, 교수, 사무직원 전부 일괄 사표 낸다. 자, 이런 입장으로 이제 밀어붙인 겁니다. 소위원회가. 그러니까 통합 측 안에서는 이제 신중론이 우세해지게 되는데요. 김윤식 총회장은
전국노회장, 진경총무, 각부 총무 임원들 연석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용공주의 신신학이라고 비난했는데 그거 취소해라. 우리는 종전같이 국내 연합사업은 지속해야 된다. 선교사 동역 문제는 상호 약정서에 따른다. 그리고 신학교 문제는 이미 문교부에 등록돼 있다. 장신대가. 그래서 문교부의 규제를 따라서 합쳐져야지 문교부 무시하고 신학교가 합쳐지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교 교수 6명도 성명서를 해서 우리는 에큐메니칼 신학을 시대적 사명이요 자랑이요 특색임을 인정하고 보수 신학의 토대 위에서 에큐메니칼 신학을 받아들인다. 교수 총사퇴는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제가 평가를 해볼게요. 이 통합교단 안에는 이미 신학적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세계성과 에큐메니칼 운동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과 보수 신앙을 지킨다는 입장이 통합 안에는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동교단 안에는 보수 신앙과 에큐메니칼 운동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동위원회는 이걸 밀어붙인 겁니다. 합동교단은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통합은 신학적으로 다양합니다. 정치적으로 다양해요. 그러니까 합동교단 지도자들이 볼 때 통합교단이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한데 이걸 약점으로 파악을 하고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경파 합동 측의 정규호 목사가 교회연합신보 기자들과 면담을 합니다. 1968년 3월 2일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장로교회는 두 가지 신앙 태도로 갈라놓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는 WCC 노선을 따르는 기장이고 또 하나는 합동 측이 서고 있는 보수 노선이다. 현재 통합 측은 그 노선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번에 성취될 합동은 통합 측 안에 있는 두 가지 노선을 갈라놓아서 정리하는 것이며 절대 다수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은 보수 입장을 지지 합동 대열에 참가할 것으로 믿는다. 나머지 소수의 WCC 노선 지지자들은 완전히 갈라 떨어질 것이다. 자, 합동 측의 전략이 뭐였냐? 첫 번째, 통합 측의 에큐메니칼 지지자는 소수이고 통합 측의 보수주의자는 다수니까 통합을 양분시켜서 보수주의 교인은 합동으로 흡수하고 진보주의는 분리시킨다. 자, 이런 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합동 측은 합동 원칙에 전혀 양보가 없어요. 용공 신신학 단일교회 비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는 전혀 양보하지 않고 통합 측을 향해서만 이제 양보하라고 밀어붙인 겁니다. 합동 측의 재연합론은 통합 측 합동 추진자들이 가졌던 순진한 교단 재연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근거를 제가 정규호 목사의 기자회견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정규호 목사 개인 생각인지 교단 전체 생각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호 목사가 합동 측의 교단 재연합론에 굉장히 중요한 강경파 인물이었기 때문에 합동 측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 측에서는 다시 이제 신중론으로 돌아섭니다. 합동 추진위원 중 한경진, 강신명, 나덕환 이 세 분 목사님은 두 개의 총회를 합쳐서 속회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증경총회장이었던 김광현, 김윤식 총회장도 이 총회 속회를 반대하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유감스럽다. 합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서의 교훈대로 교회는 하나이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도의 교제를 끊지 않는 것인데 현재 합동 안은 이런 정신이 발휘치 못하고 있다. 세계교회의 성도와 교통하는 것을 끊을 뿐 아니라 국내 연합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뜻대로 되지 못하면 탈퇴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이나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점에 위배된다. 합동 측 총회에서는 합동안이 맞아서 통과시킨 줄 아나 통합 측에서 보면 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이런 합동안을 가지고는 합동이 안 될 것으로 본다. 자, 이거는 한경진 목사님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교단 합동 합쳐놔 봐야 이거 안 된다. 자, 김윤식 총회장은 전국 총대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했어요. 우리 총회 합동 원칙에서 너무 양보를 많이 했고 이거는 우리 교단을 다시 분열시킬 요소를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 양교파의 합동이란 쌍방의 문호를 넓게 개방하는 데서 성취되는 것이며 결코 문호를 좁히는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문호를 넓혀가면서 합동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측의 문호를 좁혀가면서 합치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정교호 목사는 제가 볼 때 섣부르게 이 통합 분열 전략을 노출시켰어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죠.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걸 숨겨야지. 그걸 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다 이제 노출을 시킵니까? 보수 진보 진영 논리로 통합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에큐메니칼성과 보수주의 신앙 노선을 좋아하는 입장으로 가겠다. 이게 우리 교단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총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장로회 노선을 떠날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는 WCC와 같은 세계 기구에서 이탈하여 고립하기를 원치 않으며 국내적으로도 WCC를 통한 국내 모든 교회들과 연합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선교사와의 80년 유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연합신보에 나온 이제 입장인데 제목을 쇼로 전락한 합동현상이라는 제목으로 기자가 그렇게 붙였네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통합합동 재연합운동은 다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1960년대 후반에. 그리고 나서 WCC 복귀운동이 일어나는데 강신명 목사님이 1968년 스웨덴에서 열리는 WCC 웁살라 총회를 업서버 자격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강신명 목사님이 이제 세문안교회 목사이자 또 숭실대학교 학장이었던 김영직 장로의 두 분이 웁살라 총회 업서버로 이제 참관을 하는데 그 재정은 미국 장로교회와 이제 WCC가 반반돼서 두 분이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회가 WCC를 다시 재가입하자는 건의안을 내게 됩니다. 서울 지역의 소정파 목사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재합동을 반대하고 교단의 정체성과 방향을 분명하게 할 때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교회는 편해야지 반대해야겠어 라고 동의했다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9년 5월에 서울로회가 WCC 재가입권을 다시 총회 헌의안으로 상정하는데 이때 이제 서울로회 안에는 한경진 목사님, 강신명 목사님이 다 이제 노회원이었죠. 1969년 8월, 그러니까 총회를 한 달 앞두고 이 수성교회에 김용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WCC라고 하는 문건을 발행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요. 문건은 그 표지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CC 재출석 제안에 붙이는 글. 그래서 머릿말은 이제 수성교회 김용준 목사가 썼고 우리 교회와 연합사업 용산교회 유호준 목사, 세계교회 연합운동과 한국장로교회 김동수 목사, 그 다음에 United Presbyterian and World Council of Churches라는 입장으로 사무엘 마펫 교수가 이제 글을 썼는데 이 마펫은 초기 그 평양을 개척했던 그 마펫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선교사 마펫 선교사님 아들 사미엘 휴 마펫 선교사인데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일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린스턴에 가서 교수 생활하셨죠. 제가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 사미엘 마펫 목사님을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웁살라 대회에 대한 이제 보고를 강신명 목사님이 하셨고, 연동교회 김영태 목사님이 세계학생 기독자 연맹 총회 회고록, 그 다음에 이제 민경배 교수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 김영준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원교회상. 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소장파 목사들, 그 주로 인텔리 유학파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이 문서를 내서 WCC 재가입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거는 이 글을 쓴 분들 중에 아주 재밌는 커넥션이 있더라고요. 강신명, 김용준, 김동수, 박창목, 세미얼 마펫, 이분들이 전부 프린스턴 신학교 동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배차는 크게 나지만 다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동문이라는 커넥션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자, 1969년 제54회 총회입니다. 총회가 열렸을 때 WCC 재가입건이 이제 서울로에서 헌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년간 보류 연구하자, 그런 이제 말이 또 나왔습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죠. 그러니까 김동수 목사께서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투표하자, 뭘 보류하냐, 투표하자. 자,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표로 144표로 총회가 WCC로 복귀하자는 결정을 합니다. 반대표가 79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반대표가 있는 거지만 3분의 2는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 교단 안에는 강력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교단 합동이라는 명분 때문에 WCC 복귀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총대 다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합동 논리로 밀려가다가는 통합 총회 자체가 분열된다는 우려가 여기에 크게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WCC 복귀를 결정해버릴 겁니다. 교단의 미래를 위해 세계교회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통합의 정체성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합동 측은 보수신앙과 에큐메니칼 운동을 모순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통합 측은 이 둘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런 통합 측의 입장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고,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봅니다. WCC를 통합총회가 복귀하라고 결정한 것은 합동과의 교단 일치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됐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분열의 상처와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로 교단 연합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전혀 분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평신도들끼리는 비록 교단은 갈라져 있지만 그들은 친구, 친척, 동반자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권과 신학 색깔 싸움으로 야기된 교회 분열의 가장 큰 피해는 바로 평신도들이죠. 1960년대 장로교 재연합운동을 추진한 밑바닥에는 이 평신도들의 강력한 합동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교권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늘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인의 영적 행복을 우선순위에 놓고 우리가 교회의 일치와 이런 또 혹은 연합을 사고하는 그런 좀 양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